자, 과연 어떤 주식을 외국인들이 물타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마지막 종목은요. 최근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2차전지 주식들이 지속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한때 이 타이거 2차전지 테마가 34,000원까지 갔었는데 지금 현재 고점 대비 20% 정도 조정이 나온 상황입니다. 일단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매물을 쏟아내고 있고요. 자, 그런데 몇몇 2차전지 주식들은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물타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과연 어떤 주식을 외국인들이 물타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 주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PNT입니다. 자, PNT는 소재 주식이 아니라 장비 주식이죠. 지난주 외국인 투자자가 이 PNT 주식을 68억 9천억 원어치 순매수를 했습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순매수 코스닥 7위에 해당이 됩니다. 2차전지 제조 공정 같은 경우에는 크게 전극, 조립, 화성으로 구분이 됩니다. 전극은 양극활 물질, 음극활 물질을 만드는 공정이고요. 말 그대로 2차전지 셀을 조립하는 공정입니다. 화성 공정은 2차전지의 이 정기적인 특성을 띠게 만드는 공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극, 조립, 화성 이 세 가지 중에서 캐펙스 투자가 가장 집중되는 분야는 전극과 화성입니다. 그리고 이 전극 중에서도 코팅 공정이 전극 공정 전체 캐펙스 투자의 60%를 차지합니다. 바로 이 전극 공정 중에서 코팅, 이 부분이 PNT가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분야입니다. 특히 PNT 같은 경우에는 이 배터리 3사에 다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LG나 SK나 삼성이나 지속적으로 합작사 소식이라든지 캐파 증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죠. PNT의 일감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캐파가 한 8천억 정도인데 연산 1조 5천억 규모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지난 4월에 RCPS 1,500억 규모를 발행을 했습니다. RCPS가 상환 전환 우선주죠. 쉽게 말하면 전환사채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설 투자를 위해서 자금을 조달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수주 잔고를 보시면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분기 말 수주 잔고가 1조 7천억이 조금 넘는데 전분기 대비 22% 증가한 수치고요. 전년 동기 대비로는 44%, 1년 동안 무려 50%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자, 매출 인식 리드 타임, 즉 수주를 받고 그게 매출로 인식될 때까지가 짧게는 1.5년, 길게는 거의 한 2년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은 2024년까지 한 50% 정도 매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장비주들이 아무래도 이 소재주에 비해서 상당히 좀 저평가를 받고 있죠. 현재 PNT 같은 경우에도 12개월 포워드, 앞으로 1년간 벌어들일 이 기준으로 PR이 10배 초반입니다. 물론 소재가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고 진입장벽이 높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자, PNT의 주가와 이 외국인의 수급을 살펴보시면은, 자, PNT가 3월 달엔 4만원대 초반, 자, 그러다가 4월 말 정도에는 거의 한 68,000원, 7만원까지 갔습니다. 그때는 외국인이 지분을 계속해서 주셨죠. 자, 그러다가 그 이후에 조정을 받기 시작하니까 5월 초 외국인 지분율이 저점을 찍고 다소 반등하고 있는 추이입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포스코 퓨처M입니다. 지난주 외국인 투자자가 362억 원어치를 순매수를 했고요. 같은 기간 코스피 6위에 해당이 됩니다. 일단 1분기 실적 최근에 발표가 됐는데 부진하게 나왔죠. 영업이익이 203억 원, 컨센서스가 385억 원인데 이를 크게 하회를 했습니다. 양극재, 음극재 이익률이 각각 2%, 1% 정도로 상당히 좀 저조하게 나왔어요. 그 이유가 LG 에너지 솔루션향 공급 계약 구조가 변경이 되면서 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익성이 부진했고요. 그 다음에 수산화 리튬, 이 NCM 계열 양극재의 원재료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단기간에 급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좀 판가와 연동이 되다 보니까 예전에 좀 비쌀 때 사들인 원재료가 원가에 투입이 되면서 마진율이 감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그런 요인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 요인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마진율이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 5사 중에서는 가장 수주를 화끈하게 많이 딴 기업입니다. 지난 1월에 SDI향 40조 규모 계약,
4월에는 LG랑 30조 계약을 체결을 했죠. 현재 누적 수주가 93조 원에 달합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10년간 발표한 양극재 캐파의 55%에 해당하는 물량을 이미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취소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양극재 가격이 크게 하락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나중에 당연히 이 매출로 인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추가적으로 IRA법으로 인해서 중국 음극재 대체 수요가 발생한 데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되고요. 포스코 그룹사를 통해서 핵심 광물 역시 안정적으로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양극재 업체들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12개월 포워드, 앞으로 1년간 벌어들일 이 기준으로도 거의 PR이 90배예요. 그래서 약간 좀 밸류에이션 논란이 있긴 하지만은, 자, 그만큼 향후에 이 실적에 반영될 만한 수주를 따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정당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일단 최근의 주가를 보시면은 42만 원을 찍고 빠르게 하락을 했죠. 자, 같은 기간 외국인의 지분율도 많이 하락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가 5월 초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한 상황이에요. 한 35만 원이 붕괴되자 그때부터는 외국인이 좀 사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추이가 앞으로도 지속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종목은요, 나노 신소재입니다. 나노 신소재는 지난주 외국인이 128억 원어치를 순매수를 했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닥 외국인 순매수 3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나노 신소재가 12일 금요일이죠. 이때 장 마감하고 나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분기 보고서 발표를 통해서 실적을 공개를 했는데 실적이 안 좋게 나왔어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176억 원, 전년 동기 대비 6% 감소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20억 원 살짝 넘었습니다. 근데 전년 동기 대비 45% 줄었습니다.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40억이었는데 컨센서스 대비 거의 반토막 난 것이죠. 자, 그래서 실적 살펴보면은 사업 부문별로 디테일하게 한번 뜯어보면은 사업 분야가 나눠진 소재가 크게 5개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소재, 반도체 소재, 태양전지, 그 다음에 CNT 도전재, 기타 부문입니다. 태양전지와 이 CNT를 제외하고는 다 감소를 했어요. 특히나 이 반도체, 아시다시피 반도체 쪽은 업황이 좋지가 못하죠. 디스플레이도 별로 그다지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IT 기기 수요가 부진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적게는 20%, 많게는 40% 매출액이 감소를 했습니다. 자, 하지만 나노 신소재의 주된 밸류에이션, 가치를 담당하는 부분이 2차전지 소재, CNT 도전재입니다. 이 부분은 다행히도 이렇게 20% 이상 증가를 했다. 자, CNT 도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멀티월 CNT 도전재도 있고 싱글월 CNT 도전재도 있는데 싱글월 CNT 도전재 같은 경우에는 나노 신소재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트렌드가 음극재를 흑연 대신에 실리콘 비중을 높이고 있습니다. 바로 주행거리 향상을 위해서죠. 자, 그런데 실리콘 음극재를 계속해서 비중을 키우다 보면은 부피 팽창 문제가 있어 안정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거를 방지해 준 것이 바로 싱글월 CNT 도전재다 라는 부분에서 나노 신소재가 부각을 받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나노 신소재는 이 싱글월 CNT 도전재 생산 능력, 캐파를 2022년 기준 5,000톤에서 올해 15,000톤, 24년에는 무려 25,000톤으로 증설할 것으로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좀 저조하다라고 해서 이런 장기적인 그림은 훼손된 거라고 볼 수는 없죠. 하지만 최근에 워낙 실적에 민감하고 몇몇 2차전지 주식들이 주가는 많이 올랐는데 실적이 저조하면서 단기 급락한 그런 케이스가 종종 있습니다. 자, 그래서 12일 날 과연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장 마감 후에 4시 반경에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시간에서 좀 반응을 했거든요. 근데 시간의 주가를 보니까 일단 0.4% 하락 마감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시간에선 그다지 반응이 없었는데 실제로 본장에서는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증권가에서는 과연 나노 신소재의 실적을 어떻게 평가를 할지, 여기에 따라서 주가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주가와 그 다음에 외국인 지분율 현황을 살펴보면 4월에 마찬가지로 2차전지 주식들이 다 날아갈 때 나노 신소재 역시 단기 급등을 했습니다. 이때 외국인들은 대부분 지분을 좀 많이 늘렸죠. 자, 그러다가 단기간 조정이 나오니까 다시 늘렸고요. 살짝 또 반등을 하니까 줄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니까 다시금 이렇게 주식을 사는 그런 모습인데 아직까지는 뭔가 추세적으로 산다라기보다도 빠지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약간 트레이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향후에는 과연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끝으로 지난주 이 외국인의 순매수 동향을 한번 살펴보면 코스피에서는 자동차랑 인터넷을 많이 담았습니다. 반도체가 사실 가장 비중이 크잖아요. 그 다음에 2차 전지인데. 근데 이런 것들을 싹 다 무시하고 자동차랑 인터넷을 많이 담았다. 자, 코스닥에서도 미디어를 많이 담았어요. 사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비중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뭐 제약 바이오, 반도체 이런 순인데 이것 역시 시총 상위 비중을 무시를 하고 이 개별 섹터를 많이 담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인터넷, 미디어 이 세 섹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최근에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다는 점입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 현대차, 기아차 뭐 아시다시피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이 분기 기준으로 삼성전자를 넘어섰습니다. 물론 이거는 삼성이 반도체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그 효과로 약간 좀 어부지리로 현대차가 이익이 잘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사실 기준금리도 상당히 가파르게 올리고 경기 침체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상당한 실적 개선 이런 그런 부분이 외국인으로 하여금 꾸준히 사게 만드는, 자, 그런 원동력이 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네이버 둘 중에 네이버를 많이 샀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하회를 했죠. 하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상회를 했습니다. 네이버가 작년에 이 포시마크 인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적자였잖아요. 근데 포시마크가 에비타 기준으로 이번에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에비타가 영업이익에다가 쉽게 말하면 감가상각비를 더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 예상한 것보다 빨리 수익성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부분이고요. 하반기에 초거대 AI, 하이퍼클로바 서비스 출시 기대감도 지금 상존해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해외 시장에서 MS, 알파벳 이런 기업들이 AI 관련된 모멘텀으로 최근에 주가가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수혜를 입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미디어 쪽에서는 뭐 하이브도 있고 JYP도 있고 SM 등등 여러 기업이 있는데 YG 엔터테인먼트를 상당히 많이 샀습니다. 그 이유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기 때문입니다. 1분기 매출액이 108%, 영업이익은 무려 497%, 거의 5배나 급증을 했습니다. YG 하면은 당연히 블랙핑크죠. 이 블랙핑크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하이브나 뭐 JYP나 SM에 비해서 YG가 상당히 좀 수혜를 받았었죠. 여러 가지 노이즈도 있었고 실적도 좀 저조했고, 하지만 이번에 본격적인 실적 개선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폭발적인 매수세가 일었다라는 부분이 특징이고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외국인이 연초에는 2차 전지를 많이 샀었죠. 한 2달 연속 계속해서 사다가 삼성전자가 감산을 발표하면서 삼성전자 쪽으로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자, 그러다가 1분기 실적 발표가 일어나고 나서 자동차, 인터넷, 미디어, 즉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이런 기업 섹터로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는데, 향후에도 실적 개선 기대감이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추가적으로 더 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1분기 실적 시즌인 만큼 의외로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 자, 그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면은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